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만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만 키네지올로지는 우리 인체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해부학 및 운동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한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만 키네지올로지를 매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으로 운동학의 중요 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학 키네지올로지를 우리가 운동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키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움직인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로지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운동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것을 곧 우리는 운동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부학과 생체 역학 그리고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인체가 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골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쭉 골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이 골격만 가지고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근육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근육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뼈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근육이 어떻게 작동했을 때 뼈가 움직이고, 그럴 때 각속도가 얼마나 나오고, 이것이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운동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키네지올로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키네마틱스는 운동 형상학을 의미합니다. 자,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이나 토크를 고려하지 않고 바디의 운동만을 묘사하는 역학의 한 분야이다. 즉,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움직임이 이 어떤 역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 능동 움직임, 그리고 수동 움직임 등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하나의 어떤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런 형상학을 병진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림운동은 하나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는 것, 이게 돌림운동이 되겠고, 능동움직임, 자, 무브먼트가 액티브냐 패시브냐죠. 움직이는데 액티브해요. 즉 내 근수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근수축에서 움직이는 것을 능동움직임이라 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밀어줬거나 다른 물체가 나를 밀었거나 하게 되면 이걸 봐서 수동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 형상학에서는 크게 여러분들 해부학에서도 이미 나왔지만은 운동은 하나의 축을 가지고 운동의 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시상면과 임하면과 수평면입니다. 시상면은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좌우로 나뉘어져서 보는 거고, 임하면은 우리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평면은 상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앞에서 뒤로 쭉 축을 나눠. 앞에서 뒤로 축을 나눠서 쭉 그으면은,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에는 한쪽 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굽힘과 펴이에요. 자, 발등도 굽힘과 펴. 자, 굽힘과 펴면 한쪽 면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또한 앞쪽 굽힘과 뒤쪽 굽힘 다 마찬가지죠. 한쪽 면에서만 움직여. 인체를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만 움직여 이쪽 면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상면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면은 뭡니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 돼. 왜? 앞뒤로 나눴기 때문에요. 축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축이에요. 좌우축이기 때문에 면은 어디로 됩니까?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서의 움직임, 그러면 이게 벌림과 모음이죠. 또한 가쪽 굽힘, 노쪽 좌쪽 치우침, 가쪽 돌림과 안쪽 돌림, 이런 것은 다 이마면입니다. 다음 수평면. 수평면은 이 상하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로 나뉘기 때문에 자,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자,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자, 그 다음에 축 돌림. 자, 내 가운데 축을 상하로 예를 들어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 위쪽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또는 아래쪽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평면에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축과 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축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축을 기준으로 면은 위와 아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폴더폰을 생각하시면 축을 기준으로 면이 두 개잖아요. 이게 이렇게 접혀지죠. 이렇게 펼쳐지죠. 축은 이렇게 돼 있고 면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 면에서만 움직였다. 이쪽 면에서 움직였다. 운동면이니까 여기서만 움직였어. 여기서만 움직였어. 이거는 결국에는 상하로 나뉜다는 얘기고요. 축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폴더폰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물고 이렇게 벌어지고. 근데 여기서만 움직였어. 그럼 이건 시상면에서 움직임인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면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가 돼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건 시상면 움직임인 거예요. 이마면이다. 그 이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마면은 내 몸을 좌우로 나누어서 앞과 뒤가 있잖아요. 앞과 뒤. 앞에서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돌림축. 우리가 이제 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축과 우리가 면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돌림축이라는 것, 축인 하나의 이게 움직이는데 가운데 핵심이에요. 모든 관절은 움직이는 관절이잖아요. 움직이는 관절. 어깨 관절은 굉장히 움직임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경우에는 축이 많아요. 축이 많다는 것은 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3개의 운동면과 3개의 돌림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축이 많고 운동면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 관절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한번 볼까요? 손가락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굴심밖에 못 움직이죠. 옆으로 이거는 손가락이 움직임이 아니죠. 여기가 축이라고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냥 손가락을 굽히고 펴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축은 요거죠. 축은 요거고 면은 요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축과 면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유도. 자, 각 운동면들의 이게 수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위팔뼈의 앞, 뒤, 그리고 안쪽과 가쪽, 그 다음에 위와 아래. 이렇게 자유도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움직일 수 있는 면이에요. 면이 몇 개냐? 이게 이제 자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이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죠. 자, 이 앞뒤로 이렇게 이거는 어디입니까?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자, 어깨를 수평으로 모을 수도 있고 벌릴 수 있죠. 자, 이거는 상하면에서의 움직임이죠. 수평면에서 움직임. 자, 또 어떤 움직임이 가능합니까? 회전. 이것도 상하면에서 움직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벌리고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이 될 수 있죠. 즉 축이 3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관절의 문제인데요. 몸쪽 움직임, 그 다음에 먼 쪽의 움직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가 움직였다. 즉 넙다리를 고정하고요. 정강뼈를 움직였어요. 그게 뭡니까? 니 익스텐션이잖아요. 앉아가지고 무릎을 뻗는 거, 앉아서 무릎을 쭉 뻗는 거. 그러니까 넙다리뼈는 가만두고
정강뼈를 뻗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 자, 반대로 정강뼈는 지면에 고정하고 넓다리 뼈를 움직였어요. 그건 뭡니까? 스쿼트죠. 그죠? 발을 바닥에 고정해서 정강뼈 고정한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는 스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먼 쪽이 움직이느냐, 가까운 쪽이 움직이느냐. 이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움직임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을 하는데, 자, 무릎 신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여기서 쭉 뻗었습니다. 여기서 쭉 구부렸습니다. 자, 구부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피머는 그대로 있고 티비아가 요렇게 해서 후방으로 미끌려 갔죠. 자, 반대로 얘 티비아를 고정해 놓고, 자, 스쿼트처럼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대퇴를 구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티비아는 가만히 있고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쭉 구부러집니다. 뒤로 쭉 구부러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요렇게 이동을 했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서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후방으로 미끌렸어요. 후방으로. 자, 이렇게 무엇이 어떤 것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미끌렸느냐,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롤링 했느냐,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절의 움직임이죠. 이런 거는. 왜냐면 이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그 컬을 했을 때, 즉 발이 지면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그 컬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머에 대해서 티비아는 자, 후방으로 글라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롤링을 어디로 했습니까? 롤링도 후방으로 했어요. 즉 글라이드와 롤링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다 후방으로 롤링했어. 반대로 여기는 발을 지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요렇게 전방으로 글라이드를 하고요. 미끄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앞쪽으로 병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약간 달라지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릎 관절에서의 운동 형상이라는 것은 기준을 두고 어떤 뼈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절 형상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줘요.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르기는 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관절면에 있는 여러 점들이 다른 관절면에 있는 여러 점들과 만나는 것이 구르기예요. 구르기, 우리가 공을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을 이 방향으로 굴려요. 이렇게 이게 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면과 이 면이 여기에 서로 만났죠. 그런데 굴려보면 이 면은 어디랑 만납니까? 결국에 여기랑 만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점들이, 다른 점들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르기가 되겠어요. 우리 관절에서도 움직일 때 이 구르기가 발생하죠. 다음 미끄러짐입니다. 미끄러짐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굴르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여기 점은 하고 여기 점하고 같아요. 근데 계속 미끌면 어떻습니까? 얘가 밀리면 이 점은 그대로인데요. 얘 점만 바뀌어요. 그래서 한 점이 다른 관절의 다른 점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짐입니다. 스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는 고정해 놓고 돌아가는 회전하는 거. 이게 이제 스핀이죠. 자, 이렇게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기본 움직임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오목과 볼록이 주로 만나죠. 자, 이거는 오목하고 얘는 볼록해요. 그죠? 오목하고 볼록합니다. 자, 이런 오목볼록 관절에서 만약에 이 방향으로 요렇게 밀었어요. 밀면 이쪽으로 롤을 해요. 굴르기를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구르는데 미끄러지는 건 어디로 미끄러지냐? 이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글라이드입니다. 또는 슬라이드, 미끄러짐이에요. 얘는 뭡니까? 돌렸어. 그러니까 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잖아. 이거는 스핀이에요. 이건 회전입니다. 회전.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관절이 대체적으로 컨벡스 컨케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오목 위에 볼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한 뼈와 볼록한 뼈가 서로 만나서 관절을 이룰 때는 우리가 방향이 반대가 된다. 즉 미끄러지는 것과 회전하는 죄송합니다. 미끄러지는 것과 글라이드 롤하는 것, 구르는 것이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두 개가 컨케이브 컨벡스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절을요 볼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볼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오목한 것을 돌려봤어. 자, 그랬더니 얘를 요렇게 돌렸더니 오목한 것은 요렇게 밀었을 때 롤은 이 방향으로 굴르긴 했는데 슬라이드도 이 방향으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방향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무릎 신전에서 발을 지면에 오픈하지 않고 다리를 쭉 찼습니다. 그러면 무릎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볼록하잖아요. 볼록한데 얘는 오목해요. 발이 지면에 닿지 않았어요. 지면에 닿지 않았어. 그리고 얘를 요렇게 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볼록의 오목이 돌아가잖아요. 오목이 돌아가. 오목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구르기의 방향과 그 다음에 글라이드의 방향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그림은 뭡니까? 얘를 가만 놔두고요. 얘는 고정을 시켜서 놓고 얘는 고정해 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구르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쪽으로 구르기를 했는데 결국에 미끄러진 거는 이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 대퇴는 경골에 비해서 후방으로 롤 하고 전방으로 미끄러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니 익스텐션 할 때는 레그 컬을 할 때는 구르는 방향과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방향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구르기라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한 점이 서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맞닿았어요. 맞닿았는데 이렇게 조금 4분의 1 굴렸습니다. 굴렸더니 여기 점이 이렇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자 굴렸어.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점이 이렇게 와서 새로운 점이죠. 이 공의 이 점이 결국에는 요리 온 거예요. 도니까. 그러면 얘도 새로운 점, 얘도 새로운 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 새로운 포인트가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구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한 슬라이드 또는 글라이드 같은 말이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까 네모가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점과 여기에서의 접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얘도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른 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면은 하나 같은데 움직임을 당하는 고정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점이다. 이게 바로 이제 슬라이드 또는 글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핀은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스핀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축이 3개 이고 움직이는 것도 3개의 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벡스 컨케이브 시어리에서 오목과 볼록, 볼록과 오목이에요. 자, 컨벡스 볼록이고 컨케이브 오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머는 오목하다. 그리고 티비아는 오목하다. 피머는 볼록하다. 그러니까 티비아의 상단은 오목인데 볼록한 컨다일 형태의 대퇴가 올라가 있는 볼록 오목 형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방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컨벡스 한 서페이스에서, 즉 볼록한 면에서, 자, 지금 이제 고정된 오목한 서페이스에서, 오목한 면에서 이 위에서 볼록한 면이 움직인다면, 볼록한 면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자, 롤과 글라이드는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목한 면이 만약에 어디로 움직여? 고정된 볼록한 면 위에서 움직인다면, 반대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얘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얘가 구르는 방향이나 미끄러지는 방향이 동일할 것이고, 반대로 얘는 고정하고 얘가 움직인다면, 오목 위에 볼록이 움직인다면 구르는 방향과 미끄러지는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 자, 이거는 이제 익스텐션을 하고 있네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폈습니다. 무릎을 쭉 폈는데 이건 어떻게 됐냐? 얘를 고정했네요. 오목면에 대한 볼록면 움직임이니까 발이 지면에 고정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고정했을 때 레그 컬 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가요, 스쿼트 했다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정된 오목 위에 볼록이 움직였잖아요. 오목 위에 볼록이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롤 구르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미끄러지는 방향은 반대로 뒷방향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를 고정한 다음에 무릎을 폈어요. 얘를 고정해 놓고, 얘가 고정이에요. 고정해 놓고 무릎을 폈습니다.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볼록에 대해서, 볼록한 면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롤과 슬라이드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목을 기준으로 볼록이 움직이느냐, 볼록을 기준으로 오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슬라이드와 롤의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약간 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록한 것을 기준으로, 볼록한 것에 오목을 움직인다. 볼록한 것을 놓고 오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구르는 방향과 미끄러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반대로, 자, 이게 볼록한 것을 기준으로 오목이 움직인다면, 이제 볼록한 것을 기준으로 오목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은 같아진다. 그러니까 볼록이 기준이면 두 개가 방향이 같아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형상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에 미치는 힘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뼈를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언로드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용어가 있죠. 텐션. 자, 텐션이라는 것은 장력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텐션, 이건 장력이에요. 장력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장력이라 얘기를 해요. 자, 장력이 발생합니다. 장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생깁니다. 늘어나려고 하는 속성. 우리가 뼈를 자꾸 잡아당긴다고 해서 뼈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늘어나려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뼈가 막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컴프레션. 이거는 압박이에요. 자, 이 압박력이 발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압박이라는 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장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고, 압박력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것을 압박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밴딩은 굽힘력이에요.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거. 서로 역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서로 같은 마주 보면서 옆으로 굽힌 거예요. 이걸 굽힘력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어링. 이거를 전단력이라 합니다. 전단력은요. 서로 마주보는 힘인데 그냥 마주보면 압박력이 돼요. 그런데 전단력은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데 상하로 엇갈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단력이라 합니다. 자, 전단력의 경우에는 뼈에 골절이 생기기가 쉬워요. 전단력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게 토션입니다. 토션은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자, 회전력은 서로 회전을 하는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게 토션, 이거를 우리가 회전력, 이게 비틀림이라 합니다. 비틀림. 역시 비틀림이 만약에 뼈에 작동을 한다면 뼈는 복합골절이 발생할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이제 전단력이 발생하면 뼈는 사선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고요. 된다고 하고요. 토션이 발생하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골절이 되는 게 바로 회전력, 비틀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컴바인드 로딩, 이것저것 다 막 압박력과 비틀림과 하는 거를 우리가 복합 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역시 잘 이미지화 하셔서 각각의 장력과 압박력, 굽힘력, 전단력, 회전력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커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 생리학적으로도 역시 막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뼈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면 이 스트레인이 자극입니다. 자극. 이 자극이 주면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나 뼈나 그 안에서는 이 자극에 버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버티는 힘, 그것을 뭐라고 응력이라 얘기를 해요. 자, 스트레스가 작동되면 그러면 응력이 작동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인데 쭉 스트레스가 쭉 커집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 이 근육이나 인대나 이게 응력이 발생을 해요. 쭉 응력이 발생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잡아 늘렸을 때, 인대를 잡아 늘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 쭉 늘렸을 때 이거를 응력을 내면서, 응력이라는 건 버티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힘을 내면서 계속 늘어나면서 약간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더 이상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일레스틱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미 플라스틱 존, 이거는 이미 너무 늘어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점이에요. 자, 요 사이의 점을 우리가 항복점이라 합니다.
나 항복, 나 더 이상 손 들었어. 항복, 더 이상 뼈가 늘어나지 않아. 나 못 늘어나겠어. 나 인대 나 더 이상 못 늘어나겠어 하는 그 점을 항복점이라 한다. 즉 더 쉽게 설명하면 변형되기 직전이에요. 직전의 응력이에요. 내가 버티는 힘, 내부에서 버티는 힘, 이것을 우리가 항복점이라 한다. 이 항복점을 이 왔는데 그때 내가 스탑을 하면 되는데 계속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더 이상 늘어나서 이 조직이 근육이나 뼈나 이 조직이 더 이상 와해되는 거예요. 변형이 됩니다. 플라스틱 존이에요.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다는 거는 원상 복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되거나 골절이 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인 곡선이라 얘기를 해요. 자, 스트레스가 이쪽 곡선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여기에 스트레인이 응력이 지금 곡선이 스트레스 두 개 잘 바뀌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은 점점 더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응력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변형이 되기 바로 직전을 항복점이라 한다는 거, 요 개념 알고 계시고요. 항복점이 지나면 여기 변형이 와. 더 이상 나 못 버텨요.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변형된 시점이에요. 이 변형이 됐는데도 계속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열이 되고 또는 골절이 된다. 이 곡선이 바로 스트레인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내적 힘과 외적 힘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내적 힘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건 누굽니까? 근육이잖아요. 결국에는 근육에 의해서 만드는 힘을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바로 내적 힘이에요. 자, 인터널 포스라고 해요. 내 몸에서 근수축으로 만들어낸 힘. 자, 외적 힘은 뭐냐? 이거로부터 저항하는 힘이에요. 신체 외부로부터 저항하는, 작동하는 힘. 일종의 중력이에요. 중력.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령을 들었어요. 그럼 아령 또한 외적 힘이에요. 중력이 나를 당기고 있잖아. 이것도 힘이에요. 또는 치료사가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외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근수축에서 작동하지 않고 내 몸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외적 힘이라고 한다. 이 그림에서 보세요. 자, 물체를 이렇게 바이셉 컬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두근이 수축을 해서 잡아당기죠. 이게 바로 내적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내적 힘은 잡아당기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체를 들었어요.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1kg이에요. 그러면 1kg에다가 뭡니까? 자, 여기에서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요 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반지름. 그러면 이걸 토탈해서 얘가 내리는 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0kg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터널 포스가 10kg의 근육의 힘이 있으면 얘는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고, 만약에 얘가 8kg만큼의 힘을 못 냈어요. 그런데 얘 토탈은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티지 못하고 손이 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적 힘과 외적 힘을 이용해서 근육의 수축을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절을 둘러싼 근육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뼈를 기준으로 뼈의 앞과 뒤에 근육이 다 있죠. 우리가 이제 주동근 또는 앞에서 근수축을 유발하는 근육을 주동근이라 하고, 그 다음에 뼈 뒤에서 이 근수축을 우리가 기랑하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망치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못질을 하려고 해요. 자, 못질을 아직 하지 않고 들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뼈를 기준으로 이 A라는 근육과 이 B라는 근육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쭉 들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동일한 힘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A하고 B는 동일한 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가 좀 더 커야겠지. 힘이 더 커야겠죠. 그래야 얘가 여기서 무게가 내려오는 중력만큼의 힘을 얘 B 플러스 요 무게 곱하기 중력 위치 에너지 얘가 같아야 해요. 그죠? 요 플러스 요것과 요것은 같아야 해. 그러면 정적이겠죠. 근데 자 못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젖혀서 때려야죠. 자 그러면 뒤로 젖혔습니다. 망치를 뒤로 젖히려면 당연히 A가 더 강한 자극을 이쪽으로 우리가 인터널 포스가 발생해야겠죠. 내적 힘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B 더하기 역시 여기에서의 무게 곱하기 위치 에너지 9.8 해서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해야 얘가 되는 거야. 돼야 되죠. 그러면 뒤로 딱 젖혀지겠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치 머리로 때렸습니다. 못을 때리면 B가 강한 에너지를 발휘해서 얘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자 그래야만이 강하게 이 힘이 여 못에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뼈를 기준으로 관절을 기준으로 근육이 움직일 때 주동근과 기랑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움직임이 형상이 달라진다. 에너지를 달리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체역학적 분석에서 벡터. 자, 벡터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자, 힘인데 이거는 우리가 힘을 내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을 합니다. 자,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크기가 이쪽으로 작동하는 힘, 이쪽으로 작동하는 힘 다를 거 아닌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 돼. 자, 크기와 방향, 방위, 그 다음에 작용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 그 건운사 준비하면 심장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심장을 잠깐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심장이 심방과 심실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벡터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약 40도. 그런데 왜 이 방향이냐, 이걸 다 더해보니까 이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이 근육의 두께들, 이 두께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얘가 쭉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0, 이게 180. 자 이렇게 나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게 양의 방향, 얘는 얘 두께 곱하기 힘, 두께 곱하기 힘, 이걸 다 더해 보니까 벡터가 플러스 40이더라 이거예요. 즉 여기도 힘이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고, 자 0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건 한 5, 이건 플러스 20. 자 이 힘을 다 더하고 났더니 얘는 마이너스 이걸 다 더하고 보니까 플러스 40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벡터가 각각의 힘들의 총합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하고 방향 계산하고 다 해봤더니 벡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힘의 총합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 총합, 이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가운데 점이 있고 이쪽과 이쪽에 있어. 자 이게 기준점입니다. 요 두 힘이 서로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데 두 힘이 잡아당겼을 때는 당연히 벡터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더 세면 이게 중심축은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더 작동을 했어. 이렇게 더 잡아당겨.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쪽 방향인데 얘하고 얘는 가운데 반을 나눴을 때 이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힘과 두 개의 힘 플러스 얘 힘하고 얘 힘하고의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유리하겠죠. 그럼 벡터는 이 방향의 힘은 얘만큼 세고 이거만 약했다 그러면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이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죠. 얘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벡터는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을 합산하면 벡터가 나옵니다. 그럼 벡터가 어디 쪽이냐? 약 이쪽이 되겠죠. 벡터 방향은. 이게 이제 벡터예요. 즉, 3개 이상의 힘이 모였을 때 그 힘들의 총합을 우리가 벡터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는 때로는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해요. 토크는 일종의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우리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줄다리기로 줄을 잡아당겼어요. 이거는 회전이 아니죠. 이거는 병진 운동입니다. 힘 센 쪽으로 딸려가는 게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축이 있어야 해요. 축이 없으면 회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자, 힘의 방향이 있어. 그러면 얘를 요렇게 돌리려고 해요. 회전을. 그러면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얘가 요만큼 이게 회전력이에요. 이렇게 회전력이 발생한다. 이 힘의 여기에서의 거리 R값과 여기에서의 웨이트 무게 자 이거를 합산하면 그러면 회전력이 발생을 하게 회전력이 산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근활성에 우리가 근육에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근육을 운동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척성, 구심성 또는 동심성 그리고 편심성 또는 신장성 뭐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에서도 컨센트릭 구심성 편심성 신장성 이거는 이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심성은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수축하는 것을 우리가 등척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등장성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는 수축을 우리가 구심성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을 편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다 등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자 다음 이제 주동근과 기랑근입니다. 자 지금 이 우리 교재에서 보듯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골반이네요. 골반인데 골반은 요부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골반의 장골에 여기 ASIS에서 쭉 내려와 있는 게 이게 근육이 뭐냐? 바로 렉터스 피모리스예요. 렉터스 피모리스. 대퇴직근이죠. 자, 이 대퇴직근이 쭉 하고 잡아당깁니다. 대퇴직근이 잡아당기는데 이 대퇴직근이 쭉 잡아당겨. 그러면 이 골반은요 앞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잡아당기는데 여기가 그대로 뒤쪽에 잡고 있는 근육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가겠죠. 얘가 잡아당겨도 얘가 버텨주면 안 가. 그런데 수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가 잡아내릴 때 대퇴직근 이걸 끄집어 내릴 때 여기에는 척추 세움근이 즉 요추 기립근이 얘가 요렇게 잡아당겨 준다면 그러면 얘는 내려주고 얘는 잡아당겨 준다면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틸트 되겠죠. 그렇죠?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이게 바로 작용근입니다. 주동근입니다. 작용근, 주동근.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육은 즉 장요근은 어떻게 됩니까? 장요근은
얘가 만약에 안 늘어나 준다면, 얘가 안 늘어나 준다면, 이게 지금 기랑근이에요. 얘가 안 늘어나 준다면, 얘하고 둘 싸움, 즉 이렉터 스파인 머슬하고 플러스 데이터 지금 렉터스 피모리스하고 두 개가 자 일리오 소아스 머슬하고 두 개가 힘이 같다면, 그러면 골반은 움직임이 없겠죠. 그런데 얘가 요보다 크다면 그러면 골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경사 할 것이다. 전방경사 할 것이다.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결국에는 골반의 전방경사가 되려면 주동근은 척추 기립근과 그 다음에 대퇴직근이 주동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랑근으로서 역할을 한 놈은 이렇게 척추 장요근이 늘어나 주는 것, 이것도 이게 기랑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골반이 뒤로 간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햄스트링이 작동하고 장요근이 작동을 해야 하고 대퇴직근과 척추기립근은 늘어나주는 그런 힘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근육뼈대 지뢰입니다. 이제 지뢰대인데요. 지뢰대도 역시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죠. 지뢰는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종 지뢰는 힘들 사이에 축이 있어요. 축이 있어서 이 축은, 1종 지뢰 축은 토크 방향을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얘가 우리가 여러분들 시소를 들죠. 요렇게 시소. 자, 이렇게 시소를 들어서 가운데 축이 있어요.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자,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죠?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결국에는 토크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즉 얘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수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전력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고,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크의 방향이 반대다. 자, 그래서 이게 내적 힘과 외적 힘은 서로 직선 방향이다. 자, 이거는 결국에 축을 기준으로 일종지뢰라는 거는 시소를 쉽게 생각하면 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무게, 이게 거리 곱하기 무게,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곱하기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있는 내적 외적 힘과 여기에 있는 내적 외적 힘이 경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게가 얘가 무거운 사람이 있고 아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거리라고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토크량이 더 크겠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에 얘가 이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회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이쪽에 어른이 있지만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있고 여기는 아이가 있지만 어른은 거리를 요만큼 줄이고 요 정도 있고, 아이는 무게가 작지만 거리를 2~3배로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 거리하고 체중하고 곱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과연 누가 더 강한가? 거리 곱하기 무게. 이렇게 해서 이 시소가 이쪽으로 수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I 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제 이게 1종지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종지뢰. 2종지뢰는 돌림축은 뼈의 한쪽 끝에 있다. 내적 힘은 외적 힘보다 더 큰 지뢰작용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2종지뢰는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손수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돌림축 뼈의 한쪽 끝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힘을 적게 들이고도 내가 무거운 무게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즉 굉장히 축하고 나는 멀리 가고요. 축하고 나는 멀리 가. 그 다음에 무게를 축 쪽에 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 무게는 축하고 가깝게 두고요. 사람은 멀리 가. 이 지렛대를 멀리 가. 그러면 나는 작은 힘으로도, 그렇죠? 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림축은, 이 축은 한쪽 끝에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힘은 외적 힘보다 훨씬 더 큰 지뢰 작용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적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 거리 곱하기 무게니까, 지렛대를 큰 거를 내가 사용을 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많은 내적 힘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3종 지뢰입니다. 3종 지뢰는, 자, 돌림축을 빼 역시 한쪽 끝에 있는데, 이거는 외적 힘이 내적 힘보다 더 큰 지뢰를 써. 그게 무슨 말이냐? 3종 지뢰는 웨이트장에 있는 헬스장 장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3종 지뢰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헬스장의 웨이트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근육을 더 만들기 위해서 외적 힘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적 힘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는 1kg 올렸는데 난 한 5kg 힘을 써야 저 1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3종 지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시소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른과 아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D1의 거리, D의 거리예요. 축을 가운데 놨어. 아이예요. 자, 이 사람의 체중, 여기에 체중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수평을 유지하려면 거리를 차등 있게 하면 결국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종 지뢰가 되겠습니다. 일종 지뢰.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종 지뢰는 여하고 얘하고 서로 가운데 축을 놓고 회전력을 반대로 한다. 이종 지뢰는 보시다시피 축을 여기 놓고요, 물체를 축하고 가까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더 멀리 가. 그러면 나는 적은 힘으로도 쓸 수 있다. 여러분 손수레를 생각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밖에 하나는 제일 저쪽에 끝에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담는 통이 이 바퀴에 바로 앞에 있고, 사람은 더 뒤에 있죠. 더 멀리 있어서 내가 들어 올리는 겁니다. 훨씬 그러면 적은 힘으로도 그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3종 지뢰는 물체가 축에 비해서 더 멀리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내적 힘을 써야만이 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뢰 운동은 간호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술에 방금 말씀드렸죠. 축이 바퀴가 가장 멀리 있고 물체가 있고 내가 힘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까치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까치발 운동 할 때 축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체중이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나의 내적 힘은 요 뒤에 장단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힘을 내는 것이 축으로부터 가장 뒤쪽에 멀리 있어요. 그 사이에 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힐레이즈 하는 거 있죠? 까치발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지뢰, 몇 종 지뢰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몇 종 지뢰입니까? 이거는 2종 지뢰다 라고 답을 쓰셔야 합니다. 2종. 그죠? 축이 내 내적 힘과 물체와 과연 어떤 거리선상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 하죠.
이두 운동을 하는데 축이 어디입니까? 팔꿈치잖아요. 자, 웨이트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멀리 있네. 내 근육은 어떤 근육이 작동합니까? 바이셉이야, 그죠? 바이셉은 여기 있네. 결국에 내 내적 힘이 축에 더 가깝네요. 그래서 얘는 삼종지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1강 운동학의 중요 주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